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애들이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얘 좀 교육도 시키고 싶고 어떻게 잘 키우고 싶은데 너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래서 이 시국에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묘안이 있으신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적에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그때 당신의 영혼을 나눠준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영혼을 나눠주셨을 적에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영혼만 나눠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세상에 나가서 합당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영혼에 걸맞는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믿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나 학교 교육의 목적은 그 사람의 탤런트를 찾아내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내는 거야. 탤런트가 내가 못하는 수학이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역사를 잘한다면 나는 역사가로서의 어떤 탤런트가 있는 거고 나는 굉장히 놀기를 좋아한다. 게임하기 좋아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의 탤런트는 그 게임에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들의 부모는 아이의 탤런트가 어디 있을까 하고 그거를 어떻게 찾아주냐 하면 아이가 보이는 호기심 쪽에 걔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보람있게 느끼는 일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잠들 때 되면 항상 책을 읽어줘. 그래서 애가 뭐에 흥미를 느끼는지를 관찰해요. 과학책을 읽어줬을 때 아이가 호기심을 보이는지 아니면 뭐 음악을 들려줬을 때 더 리액션이 많은지 그래서 아이가 호기심을 보이는 쪽으로 아이를 유도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달란트의 좋은 예인데 우리가 아인슈타인은 대단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아주 천재인 줄 알죠?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네. 아인슈타인이 4살 때까지만 해도 얘기를 못해서 굉장히 어눌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야. 대화가 안 되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중퇴해 고등학교를. 그다음에 대학 입시에 떨어져. 생각보다. 그 위대한 수학만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탤런트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켜봐. 그중에 하나가 바이올린이야. 처음에 바이올린을 배우다가 싫어서 안 배워. 근데 유대인은 싫어서 안 배우면 그거 굳이 강요를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다시 바이올린을 잡고 이제 스스로 혼자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하는데 바이올린을 치고 7년째 되는 날 아인슈타인이 뭘 하나 깨달아. 그게 뭐냐 하면 음악이 수학이라는 걸 깨달아. 그리고 그 깨달음에 굉장히 큰 희열을 느끼는 거야. 뭔가를 깨우치고 나름대로 득도했다는 게. 그래서 그 공부를 싫어하던 친구가 혼자 스스로 기하학을 독파해. 그 다음에는 자기가 관심이 생기는 분야를 돌아가면서 혼자 독학으로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야. 생물학, 물리학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공부해.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혼자 왕따돼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공상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나이 30이 다 돼서도 어떤 공상을 하냐 하면 야 내가 빛을 타고 여행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이걸 나이 30이 넘은 어른이 스스로 혼자 공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이 어떤 개념을 하나 잡아.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의 그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믿고 그 탤런트를 찾게 해준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의 탤런트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요새같이 코로나로 아이들이 집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을 적에 아이가 어느 쪽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상상력이나 아이의 공상의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의사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맨날 그 청진기 이런 토이만 사다 주는 게 아니고 네. 이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밖에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는 걸 너무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밥상머리 대화도 많이 하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또 의도적으로 좀 다양한 걸 접하게 해서 상상력도 넓혀주고 아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좀 관찰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 밥상머리 대화의 기술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씨앗으로 봐요. 이렇게 씨앗 안에 작게 보이지만 그 안에 DNA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자라날 때 어떤 건지 이제 관찰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가장 큰 부모의 죄가 뭐냐면 지 마음대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아이에 맞추지 않고 자기가 딱 정해놓고 아이를 그걸 몰아가는. 그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거 엄청나게 큰 죄로 보거든요. 이제 하브타식으로 이제 하려면 하브타가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러면 커피숍 대화도 다 하브타겠죠. 근데 하브타의 또 하나의 파트너는 새 파트너라고 하는데 사람 둘과 책이 파트너예요. 책이 없으면 안 되고요. 새 파트너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새 파트너인데 세 사람이 아니고 하나는 책이라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동화책을 가지고 서린에서 읽고 그 아이하고 이제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주로 듣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주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가 많이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러니까 이게 탈무드식 그 공부인데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한번 그 말을 하기 전에는 말의 주인이지만 말을 하고 나면 말의 노예가 돼요. 아, 네. 아이들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스스로 노예가 돼. 지가 말한 말에. 네. 그러니까 지가 약속하게 되면 지가 지켜야 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많이 말할수록 또 머리도 좋아져요.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요. 책임감도 좋아지고요. 깊은 대화를 하려면 반드시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일상 대화를 하면 10분 넘기 어려워요, 이거. 네. 근데 텍스트를 갖고 하면 충분히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게 낯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건데 이 기회에 그러니까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이런 짧은 이야기를 갖고라도 하게 되면 그렇다고 맨날 질문하면 안 되거든. 자기 의견도 이야기하고 또 아이의 호기심도 유발하는 그리고 아이의 그 생각을 이끌어내는 그런 질문 스킬이 있어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또 칭찬도 해주고 또 너무나 멋진 생각이다 이런 추임새도 해주면 하면 아이들은 정말 재밌어하고 그게 이제 아이들의 속마음을 읽는 하나의 시간이기 돼요. 개학 연기가 돼서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면 정말 학교 보낸 것 이상으로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왕 개학 연기가 된 김에 집에서 아이와 함께 많이 대화하고 깊이 대화하고 생각도 이끌어내고 칭찬도 해주면서 깊은 소통의 네.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코로나 시국에 집에서 공부하고 책 읽고 대화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까지 쭉쭉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에듀테크 기업 사장님으로서 이 시국에 어떻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요? 되게 자녀 교육이 아주 어렸을 때 말고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 갈등이 되게 심한데 이 갈등의 원인은 되게 부모의 욕심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가진 달란트가 뭔지 애들이 그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약간 좀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같이 좁은 공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갈등을 더 심화시킨 것보다는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욕심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유대인은 사실 그거를 태만형 교육이라고 그래요. 태만형 교육인데. 아, 태만형 교육? 네. 예. 그들은 교육을 성인식 받기 전에 12살에 끝내요. 그러니까 12살에 아이의 판단력과 아이의 인성을 제대로 길러서 성인식 때 하나님한테 아이를 다시 바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성인식이 끝나면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서 손을 딱 댑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아이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독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반대로 돼 있는 게 우리는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얘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엄마와 자식 간의 전쟁이 시작돼. 근데 유대인은 틀려. 반대로. 그게 교육학에서는 그걸 태만형 교육이라고 그래. 뒤에 앉아서 보기만 하는 거야. 절대로 관여를 안 해. 그거는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여러분이 너무 열정적이셔서 제가 태만형 사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밖에 아이들이 못 나간다고 좀 너무 들들 볶고 갈등 만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태만형 교육으로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